예술은 미친 짓이다. 전 가만 생각해보면 미친 짓 같아요. 돈도 안 되지, 명예도 없지, 권력도 없는데 평생 여기 매달려서 예술에 대한 정의들도 꽤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술을 정의했는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그래서 미메시스, 여기 파주에 있는 미메시스 관련해서 박찬영 선생님 전시도 하시고 모방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자연을 모방한 게 예술이고 그 자연은 또 이데아를 모방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이 삼라만상은 다 이데아의 모방인 거죠. 그래서 부패하고 썩고 죽고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은 저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최고의 이상 상태인 이데아의 모방인 그 자연을 또 모방했기 때문에 모방의 모방이라서 진리에서 한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을 이렇게 예술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 얘기가 이제 그 플라토니스 국가에서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바로 이제 후대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카타르시스다. 카타르시스는 생리학의 언어죠. 우리가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게 카타르시스예요. 배설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 비극을 가서 보고 관람객들이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닥친 그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인간으로서는 그 참기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고 그냥 그걸 보고 그냥 실컷 울고 나왔더니 그냥 속이 후련해.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거죠. 오줌 막 화장실 못 찾아 쩔쩔매다가 겨우 이제 화장실 가서 오줌 넣으면 후 살았다 이제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카타르시스죠. 또 다빈치는 예술은 과학이다. 그래서 학문의 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했죠. 그래서 헬리콥터도 그 당시에 오늘날의 헬리콥터도 이렇게 디자인했고 또 그 당시에는 금기시대에 있던 인체 해부를 해서 근육이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이렇게 스케치로 칸딘스키는 추상회화의 아버지라 해서 이 컴포지션이라는 게 유명한 그림을 남겨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추상화를 처음 시도한 사람이죠. 모든 예술은 시대의 아들이며 우리 감정의 어머니다. 그래서 마르틴 하이데거는 자기가 쓴 그 숲길이라는 책에서 거기 이제 여기서 예술은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 파르테논 신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레테이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는 부정 접두사예요. 그래서 레테는 우리 레테의 강을 넘어가죠. 죽으면 레테의 망각의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강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해서 모든 일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레테가 아닌 거니까 은폐를 지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폐되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술은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존 케이지는 우리 플럭서스의 그 중심 인물이었고 그 당시 그 전위 예술가들의 맏형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제일 유명한 것이 4분 33초라는 작품이죠. 저게 이제 악보입니다. 1악장, 2악장, 3악장. 그래서 1악장은 이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뚜껑을 딱 여는 게 음악이 시작이에요. 가만히 있어.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그다음 몇 분이 지나.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다시 닫아요. 그러면 1악장이 끝난 거예요. 잠시 있다가 또 뚜껑을 또 열어. 그러면 이제 그 2악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침서를 쓴 거고요. 예. 그때 지금도 그 존 케이지를 그 흠모하면서 존 케이지 4분 33초를 연주하는데 지금은 이제 관객들이 다 아니까 킥킥대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 4분 33초 연주됐을 때는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인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뚜껑을 탁 열고 가만히 있으니까 좀 잠시 이제 왜 저러나 하고 기다리다가 뭐 옆에 사람들 소금소금 왜 저러냐 그러고 뭐 기침하는 사람, 의자 삐걱대는 사람, 저 멀리 콘서트홀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도 희미하게 들리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서 시간이 갈수록 무성무성하고 그래서 존 케이지는 그 모든 소음까지 일상에서 듣는 소음도 다 음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음악의 예술 갖다가 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예. 그래서 이 플럭서스는 그 당시 이 전위적인 젊은 예술가들이 독일에서 만나서 라틴어 플룩수스, 그 영어의 플로우, 흐름이죠. 예. 흐름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바로 유명한 우리 백남준 선생님도 플럭서스 멤버였고, 네. 뭐 오노 요코도 저기 멤버였고 많은 예술가들이 플럭서스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예술가의 지금도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가가 누구냐 그러면 주저없이 미술가들 중에서 아나 존 케이지 또 나는 마르셀 듀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술가라고 그러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요셉 보이스입니다. 이 사람은 그 존 케이지의 주장과 똑같이 모든 것이 예술이고 모든 이가 예술가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나치 공군이었어요. 갖고 러시아 쪽을 갔다가 저기 폭격하려고 가다가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을 해갖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쪽으로 넘어가서 우크라이나 그 근방에 이제 불시착을 해서 이제 비행기는 고장 나고 부상당해서 이제 꼼짝 못 하고 있는데 부조종사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눈밭에서 이제 난 얼어 죽는구나. 난 이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히틀러에게 충성도 다 못하고 죽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타타르족 그 거기 동네 사람 코자크의 일파예요. 그 기마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 요셉 보이스를 발견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천마 와서 어른 몸에 이제 기름을 막 발라갖고 막 마사지 해주고 또 펠트 천을 갖다 덮어주고 그리고 무당이 와갖고 북을 밤새 치면서 막 중을 외우고 그래갖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포로 수용소에 있다 전쟁 끝나고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이 철저하게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이 사람도 예술가가 된 거예요. 이제 군인에서.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강연, 하고 이런 퍼포먼스 이런 걸로 이제 또 오늘날 현대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대라 그러면은 존 케이지하고 저기 마셀 듀샹 이외에 요셉 보이스하고 미국의 앤디 워홀 두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라고들 얘기를 하죠. 이 1982년에 카셀 도쿠멘타 할 때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7,000개의 사암을 같이 옆에다 세우고 그래서 저기 계신 김창곤 작가가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이 돌을 꺼내갖고 그걸 캐내서 우리에게 그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초시간적 존재를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냥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을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도큐멘터리 같이 돌 갖다 놓은 걸 보면서 김창곤 작가를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나무가 이렇게 저기 묘목 심었던 게 오른쪽에 저렇게 지금 큰 거죠. 나무가 계속 자라니까 나무가.
그리고 이 요셉 보이스는 미국을 별로 싫어했는데 작품이 뭐냐면 나는 아메리카를 사랑하고 아메리카도 나를 사랑해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미국 가서 이 퍼포먼스 작업을 하는데 공항에서 난 미국 땅 안 밟어. 이 오염된 땅 밟기 싫어. 그래갖고 이 들것에 실려갖고 이 전시장으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코요테가 북미산 늑대예요. 그러니까 길들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아주 순수한 천연 그대로의 미국 땅. 그러니까 백인들이 가서 미국을 점령하기 그 이전에 그 원시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걸로 이 코요테를 갖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코요테가 그리기도 하고 이러고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저거 뭔가 하고 담요를 잡아 물어 뜯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둘이 친구가 돼요. 예,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앤디 워홀은 예술은 비즈니스다 그랬죠. 하고 자기 작품을 자기 작업실 갖다가 공장,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 조수들을 데리고 대량 생산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이제 그 코카콜라죠. 그 많은 철학자들이 야 어떻게 이 질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게 이 엄청난 이게 뭐 박사학위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썼다는 건데 이게 대단한 철학서를 갖다가 이 차이와 반복이 얘기했던 들레즈가 차이와 반복을 얘기했던 걸 어떻게 그보다 더 전에 앤디 워홀은 코카콜라 병으로 저걸 갖다가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 난착한 그 들레즈의 철학을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했네. 그래갖고 놀랬죠. 그다음에 저 로만 오팔카라는 사람 폴란드 작가인데 캔버스에 1부터 계속 써나가요. 오른쪽 1, 2, 3, 4, 5, 6, 7에서 뭐 10만 7천만 그래서 막 계속 작품 제목이 1부터 무한대예요.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숫자가 계속 써 있는 거죠. 그 캔버스에. 그래서 시간을 그린 화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작업을 했냐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카메라로 자기 얼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는 35년 동안 찍은 거죠. 제가 35년 동안 매일 일어나서. 그러니까는 수없이 많은 수백 장, 수천 장의 자기 얼굴 사진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 보면은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한 30년 지났을 때 사진이고요. 근데 중간중간을 다 속아낸 거죠.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차이와 반복이죠. 그리고 모네는 1892년에서 3년까지 루앙 대성당 앞에 있는 카페에 가고 매일 또 루앙 성당의 표정을 그린 거예요. 똑같은 성당을. 이 사람은 로버트 라우셴버그라는 사람인데 맨 왼쪽 그림이 이제 캐년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캔버스 그림 밑에 주머니를 매다른 거죠. 그래서 조각과 저기 그 평면과 또 저기 박제, 새 박제를 붙였고 그래서 입체와 평면을 처음 그때 결합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컴바인 아트라고 컴바인 페인팅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렘브란트 그림 가니마데의 납치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그만 어린애가 가니마데고 저 독수리가 제우스예요. 제우스가 독수리로 싹 변신해 갖고 새로 태어난 가니마데를 데리고 가서 자기 시종으로 삼아요. 그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저런 작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술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의다라고 이렇게 정의했더군요. 백남준 선생 예술은 사기다 그랬죠. 그래서 뉴욕에서 바이올린을 끌고 가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백남준 선생의 부인 구보다 시계코 선생님이에요. 구보다 시계코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문화 프로그램에서 백남준 선생이 작업하는 걸 봤대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한테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로
뉴욕으로 날아와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백남준을 이제 사귄 거예요. 그래서 백남준한테 나 이혼하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줘. 그러니까 백남준 선생님 그래 그랬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와서 두 분이 같이 살았죠. 예. 그래서 백남준 선생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맛있다였대요. 오이시였대요. 그래서 시계꽃 선생님이 장어덮밥을 해드렸는데 그거 다 드시고 아 맛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돌아가셨다. 예. 시계꽃은 페미니스트 작업도 하고 또 그때 그 플럭서스에 같이 이제 기웃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버자이너 페인팅이라고 그래갖고 실제 몸쪽에다가 붓을 넣은 게 아니고 반스에다가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갖고 빨간 그 물감을 묻혀서 이게 종이 위에 이렇게 엉거주춤 걸어다니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루이즈 브루주아라는 그 대단한 여성 조각가인데 이분이 이제 마망 엄마라는 이름의 이제 작품 이거 거미예요.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거미 알이고 대리석으로 만들고 브론즈로 만든 건데 이 거미는 다 종이 다 그런 거지만 어떤 종은 조미가 끝나면 이 암놈이 순놈을 잡아먹는데요. 하고 이제 거미 알들이 부화돼서 나오면 그 조그만 거미들이 엄마를 다 뜯어 먹어요. 지네들도 그런 종이겠죠. 그래서 엄마야 마망. 그리고 또 왜 엄마라는 제목을 줬냐면 거미는 이제 실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 물레에서 실 뽑는 일이 그 여성의 그 가사 노동을 가장 잘 대표하는 거고. 그래서 여성 작가들이 수없이 많은 여성 다 실 갖고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도 다 그런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루이즈 브루조아는 그 페미니스트 작가로서 작업한 여러 작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이 재미있는 작업이에요. 피에트라고 그 조그만 여자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페니스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남근을 페니스라고 그러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갖다가 팔루스라고 그래요. 팔루스는 그리스어로 페니스죠, 그냥. 근데 지금 루이즈 브루조아 할머니가 끼어안고 있는 것은 이제 여자아이, 뒤에서 보면 여자아이 같이 보이는데 앞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성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모든 예술은 다 남성 중심적이었고 여자들은 그 전시회에 가서 꽃이나 가서 꽃 꽂아주고 커피나 끓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예술가 그룹이 있으면 남자들은 다 작업 멋있게 해. 여자들은 그냥 그 예술가 회의 꽃이에요, 그냥. 그래서 루이즈 브루조아도 그 당시 그 남자 작가들한테 껴갖고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제대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여성 작가들이 왜 이렇게 전투적인가 이렇게 보면 이해가 갈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얼마나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차별받아오고 이등 시민으로 살아왔는지.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갖고 옆에다 딱 끼고 있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의 그 생각을 가지고 떠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호하듯이 옆에 이렇게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데 저 사진을 찍어준 게 로버트 메이플스토프라는 사진 작가예요. 이 사람은 지금 호모섹슈얼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도 에이즈로 죽었어요. 지금 이건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남성성, 그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성성을 나타낸 자기 셀프 사진이에요. 근데 메이클소프가 이 사진을 찍어줬는데 모마에서 해고전을 열어주면서 야 이거 남자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잘라갖고 위에만 팜프렛에 실었대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일 인기 있는 화가 영국의 화가죠. 데이비드 하크니. 예술은 내 경험을 내 목소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감히 건방지게 제 것도 껴놨어요. 예술은 미친 짓이다.
저는 한번 생각해도 미친 짓 같아요. 돈도 안 되지, 명예도 없지, 권력도 없는데 평생 여기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예, 미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그래서 보들레르가 미쳐라. 그것이 여자이든 술이든 마약이든 예술이든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랬죠. 예술가들은 아마 살기 위해서 저 짓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